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실을 왜곡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서점에 진열됐습니다. 일베나 지만원 씨가 주장할 만한 내용이 가득 실렸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투입된 운송 장비보다 성능이 뛰어난 장비가 있는데도 현장 투입에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자신의 공언대로 본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주 무안군수가 친형과 공무원들에 이어 구속됐습니다.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5.18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왜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니 지만원 씨나 일베가 주장하는 망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3권짜리 전두환 씨 회고록 중 시내 서점에는 12.12와 5.18을 다룬 1권이 우선 배포됐습니다. 전 씨는 5.18이 일어났던 열흘 동안 전남 광주 그 어느 공간에도 자신은 실제하지 않았다면서도 160여 쪽에 걸쳐 5.18을 깎아내리고 왜곡했습니다. 5.18 사망자 중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등으로 32명이 숨졌다고 하는가 하면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과 관련해서는 대검에 날이 무뎌서 사람들 해치기에 날카롭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신군부의 진압 요구를 거부했다 고문을 당해 숨진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 시위가 확대됐다며 고 안전국장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곡과 깎아내기를 계속하던 전 씨는 마침내 5.18 북한군 개입설을 펼칩니다. 시민군들이 교도소를 공격했다든지 탈북자들의 주장을 볼 때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겁니다. 구구 논객인 지만원 씨와 김대령 씨, 구구 사이트인 일베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망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일베가 주장하는 거하고 당시에 군의 책임자가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인데 지금 전두환 회고록은 뻔뻔스럽게도 그 5.18 애국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전 씨는 광주와 관련한 이 같은 내용에 5.18 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라는 소제목을 붙여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이 같은 왜곡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5.18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인 미국의 한 언론인이 광주로 와 진실 규명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이 폭로해 5.18 당시 미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던 미국 언론인 팀 셔록이 광주에 왔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셔록은 전두환 씨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을 5.18의 희생자로 표현한 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셔록은 그동안 전두환 씨를 필두로 한 신군부와 미국 정부의 관계, 특히 5.18 당시 전두환 씨의 움직임 등을 깊이 추적해왔습니다. There were troops under his command that did all the shooting and killing. And so it's impossible to understand how he could be a victim. 셔록은 발포 명령자에 대해선 미국 문서를 통해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헬기 기총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 당시 의사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수년간 모아온 3,500쪽 분량의 59개 미국 기밀 문서를 지난 1월 광주에 기증한 셔록은 앞으로 2달간 광주에 머물며 진실 규명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Is to work with, Korean reporters and people who live here and researchers in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these documents. So we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in Korea, what wa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a full picture. 셔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번 5.18 연구를 통해 미국의 오판을 미리 방지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식목일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종일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미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내일 낮까지 우리 지역 20에서 6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지리산이나 남해안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도 동반하니까요. 시설물 관리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는데요.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서늘할 수 있으니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3.4도, 장성과 담양 10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6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15도로 평년 기온 살짝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일단 오자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사실상의 양자 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이른바 강철수로 변신한 안철수 후보는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3당 체제를 만든 돌풍의 진원지는 호남.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 있었지만 민주당 심판의 반사 효과가 컸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안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대립구도를 만들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하지만 비문연대, 반문연대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정서를 감안하면 보수 세력과 손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절반이 호남 유권자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안 후보도 국민의 의한 연대를 주장하며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5년 전 한 번의 양보 끝에 대권에 도전하게 된 안철수 후보. 정치에 입문하면서 부르짖던 새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뛰어넘고 비문이나 반문이 아닌 플러스 알파를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를 아는 채 대선 레이스 출발대에 섰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동원한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라남도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선거인단 동원은 구태 정치의 반복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전남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앞으로의 대선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심현수 호남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본선에서의 경쟁력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어제 당선됐 직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의 연설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 있는 사람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에 어떤 특정인을 당선하고 당선시키려는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애쓴 점에 있어서 결국 현재의 국가 위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정권 교체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 교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후보를 대선 주자로 확정지었는데요. 당내 다른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실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한 기여를 한 정당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선이 과다 경쟁으로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결정 연설에서 나타났듯이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다. 실제 오늘 많은 언론의 뉴스에서 나오지만은 문자 메시지 폭탄, 그다음에 안희정 씨가 얘기했지만은 질려버린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들을 내부적으로 문재인 후보자가 어떻게 알아갖고 가느냐, 이것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판세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5명의 후보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제3지대 이 빅텐트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선판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이번 선거가 빅텐트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시스템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낳은 것이 결국 구태 정치였습니다. 구태 정치는 전통적으로 봐서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인물에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합에 할 것이냐, 레짐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상위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적인 모델로 가야지 빅텐트니 역학관계니 이런 걸 가지고 표를 모으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에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대선은 호남에서도 이 실질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정당이 아니라 후보를 보고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시스템의 붕괴로 나타나는 현상 선거이기 때문에 호남은 그동안에 이런 붕괴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판세로 보아서는 결국 조직선거와 전략적 선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어떤 대안의 선택을 할 것인지는 호남민의 선택이지만은 지금까지의 호남민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는 미래의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그런 선택의 방향으로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호남민의 선택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다며 선체에 구멍을 뚫고 운송 장비를 추가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현장에 투입된 것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도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있었지만 배제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특수 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독일 셸레사 제품은 한 축당 최대 40톤까지 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탈리아 코멘토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 축당 60톤까지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현장에 투입된 건 운반 능력이 더 낮은 독일산이었습니다. 현장에 반입을 또 적절한 시기를 해야 되고 이동성 그리고 안전성 이 모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화물 쏠림 등으로 무게중심이 선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또 세월호 선체 무게도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 13,400여 톤으로 추정됐던 세월호 선체 무게는 14,592톤으로 바뀌었습니다. 14,592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도대체 우리 사회설 유지의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네. 처음부터 운반 능력이 뛰어난 장비가 투입됐다면 선체에 구멍을 뚫거나 운송 장비를 뒤늦게 추가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일부러 용량이 부족한 모듈 트랜스포터를 계약을 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로 하여금 동결하게 하고 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 축당 60톤까지 들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영암 대불산단 2곳 등 전국에 3곳. 이 업체들은 공동으로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15,000톤이 넘는 선박을 옮긴 실적도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보다 성능이나 실적이 우수한 장비가 있었지만 세월호 현장 투입에는 배제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총 무게가 13,000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수치가 달랐습니다. 해양수산부 발표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옮기는 데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는 모두 456축입니다. 한 축당 운송 능력은 40톤으로 설계됐지만 세월호 투입 현장에선 26톤으로 계산됐습니다. 안전율 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통상적인 적용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낮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통 안전율을 적용하면 32톤까지 보죠. 최대로 정할 경우 26톤이고요. 적용 중량을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모듈 트랜스포터가 버틸 수 있는 총 하중이 이상합니다. 해수부는 13,000톤이라고 발표했지만 투입된 모듈 트랜스포터 수와 운송 능력 중량을 합해보니 11,856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법으로 13,000톤이 나왔는지 해수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해수부가 과연 인양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 미수습자를 정말 제대로 찾을 의지가 있느냐, 이걸 항상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듈 트랜스포터 수급도 문제입니다. 456축의 운송 장비는 사흘에 걸쳐 나눠서 목포 신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경상도.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한다면서도 동원될 모듈 트랜스포터 작업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여기에 세월호 선체 무게 재측정 결과 당초보다 1,132톤이 늘어난 14,592톤으로 나오면서 오는 7일 육상 거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군수의 친형과 공무원들에 이어 군수까지 구속되면서 무안군의 뇌물 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무안군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인 지 5달여 만입니다. 무안군의 연안 정비사업 업체에서 나온 2천만 원의 뇌물이 무안군수 친형에게 전달된 과정, 또 지적 제조사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이 전달된 뇌물 사건에 김 군수가 개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김철주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친형과 무안군 공무원 등에 대한 첫 심리 공판도 열렸습니다. 군수의 신병 처리를 감안해 공소사실 확인만 이루어졌는데 김 군수의 친형을 뺀 나머지 뇌물 교부자와 취득자, 수수자들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추이를 지켜보았던 무안군 공직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재창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에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기념행사위는 정부 공식 행사에서 재창돼 온 님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창이 거부되었다며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오는 10일까지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확인한 뒤 공식 기념곡 지정과 재창 등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의 정기검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안전위원회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해결료 건전성과 원자로 경납시설의 건전성 등 81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특히 한빛 1호기에서 발견된 경납 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부식 부위의 보수 작업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빛 1호기는 오는 8일 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미역 주산지인 고흥에서는 요즘 미역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미역 부산물 처리 문제로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아왔었는데요.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미역 선별 작업에 어민들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식감이 좋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고흥산 미역은 다양한 공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역 부산물은 어민들의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실제로 미역 뿌리와 줄기 등 부산물은 전체 미역 생산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생태계 오염과 어민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물 가운데 하나인 미역귀의 효능이 알려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코단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내 몸의 중금속을 제거시켜주는 알긴산도 많고요. 특히 올해 1,200여 톤의 수출이 예정돼 지역 내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축과 전복 사료에도 쓰이는 등 활용도도 높아져 지자체도 적극 수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역기 수매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물 처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던 어민들에게 환경 보전과 소득 창출에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미역귀. 골칫거리였던 미역귀의 변신이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양현종의 역투를 발판으로 홈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아는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K와의 홈 개막전에서 양현종의 호투와 나지완의 2타점 결승타 등으로 6대1로 이겼습니다. 선발 양현종은 6과 3분의 2 이닝을 1실점만 내주고 삼진 8개를 잡으며 승리의 수훈갑이 됐습니다. 나지완은 1대1로 맞선 6회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2타점을 기록하며 개막전부터 물오른 타격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전 KPS가 오는 6일부터 진행되는 2017 상반기 신입 경력사원 채용에서 신입사원의 15%를 지역인재로 채용합니다. 한전 KPS는 이번 채용에서 신입과 경력사원을 169명 채용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15%인 2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큰 거야라는 말 많이들 쓰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고3 남학생들의 지난해 평균 키는 173.3cm. 10년 전과 비교하면 1cm 넘게 줄었습니다. 고3 여학생들의 평균 키도 10년 전인 161.3cm에서 160cm로 줄었습니다. 성장세가 꺾인 키와는 달리 몸무게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3 남학생들의 지난해 평균 몸무게는요, 70.9kg으로 전년도보다 2.8kg 늘었습니다. 평균 몸무게가 70kg을 넘은 것은요, 기록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키는 크지 않고 몸무게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70%가 넘고요.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80%가 훌쩍 넘었습니다. 고교생 가운데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즐기는 비율은 고교생이 20.6%, 초등학생도 18.3%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칼로리와 염분이 많은 음식 섭취는 늘고 운동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가다간 10년 뒤 청소년들의 체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걱정입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광주은행이 한국화 부흥을 위해 개최한 광주화로 공모전 입상작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1, 2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의 한국화가 10명이 각각 2점씩 모두 20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 전시 기간 대상과 장려상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광주은행은 예향광주에서 한국화를 되살리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상금과 함께 국내외 전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